오늘은, 어, 6번부터 8번을 풀어볼 거고요. 이 문제는 장문 문제네요. 네. 장문 계획에 대한, 장문 계획 파악, 그리고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자료 해석이 하나 있고, 그게 7번이죠. 그리고, 결론, 그러니까 초고의 마지막 문단을 완성하는 내용까지 해서 총 3문제가 있습니다. 네.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조금만 지우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장문 문제는 하나 좀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장문 지식을 좀 필요로 해요, 문제들에서. 여기서 말하는 장문 지식은 어떤 거냐면 어떻게 고쳤어야 하는지, 고쳐쓰기 방법 같은 게 있겠죠. 왜냐면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루고 시험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다루는 내용들을 시험에 이제 출제하는 형식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정확히 모르고 있으면 좀 어려울 수 있죠. 예. 하지만 이제 제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니까 여기 있는 문제라고 해서 반드시 장문 내용을 꼭 배워야 하냐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예, 몰라도 풀 수는 있어요. 풀 수는 있는데 알면 좀 더 편하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장문에서 고쳐쓰기 문제가 나온다는 건 약간 부족한 글 아니면 좀 오류가 많은 글, 단점이 많은 글들을 대상으로 고쳐쓰기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고쳐쓰기는 아니고 단지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씩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문단을 만들면서 떠올린 생각, 그리고 이것이 반영된 순서, 그러니까 이 보기의 내용이랑 이 A의 내용을 연결하는 문제예요. 이거는 정말 읽어서 풀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이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좀 더 추상적인 내용, 그리고 이 A에 있는 내용은 그 추상적인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한 내용이라고 파악하면 됩니다. 그걸 이제 비교하는 거고, B는 이제 7번. 7번 같은 경우에는, 7번도 어렵진 않아요. 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점이지만, 이거는 아마 일일이 좀 비교하는 게 복잡해서 3점으로 넣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 B의 내용이랑 역시 이 신문이랑 비교해보는 겁니다. 네. 활용 방안이니까. 그리고 8번 문제가 저 니은을 채우는 거, 이 니은. 네, 이런 거 채울 때는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바로 앞문장이에요, 앞문장. 갑자기 확대가 축소가 되어버렸네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 앞문장, 검색 광고와 기사형 광고는 모두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모두 어떻다라는 이 모두라는 단어를 충족시키는 문장을 찾아야지 풀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일단 문제는 간단하게 받고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네. 잘 듣고 제가 어떻게 풀어가는지 오늘도 열심히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보기는 A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떠올린 생각이다. A를 작성하는 과정, A를 잠깐 보고 A가 첫 문단이란 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 저는 그렇게 이제 파악을 했고요. A에서 D가 큰 A 내용에 반영된 순서로 적절한 것은, 매체 이용, 이제 저는 이러고 나서 이제 보기를 잠깐 보는데, 딱 이렇게 보고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건 순서니까, 다시 말해서, 이 A와
보기의 순서를 찾는 것. 굳이 그래서 이 선지를 볼 필요는 없는데 문장은 어차피 읽어야 되니까 좀 경우의 수가 줄어들긴 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큰 A로 가서 이제 여기로 가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인터넷, 신문, 잡지 등의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면서 수많은 광고에 노출된다. 그 다음에 보기를 잠깐 비교해보죠. 광고 회피 경향 없고 다양한 매체에서 여러 유형의 광고가 나타나는 이유를 예상 독자가 궁금해서 이유 제시를 안 했고 예상 독자가 자신의 경험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독자들이 광고를 접하고 있는 매체들을 구체적으로 제시. 이거네. 매체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요. 여기 나타나 있는 매체, 인터넷. 또 이러네. 제가 자꾸 키보드를 누르려고 합니다. 네, 키보드를 좀 안 누르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지금 매체가 인터넷, 신문, 잡지 이렇게 있죠. 다양한 매체가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 다양한 매체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죠. 지금. 그래서 C가 먼저예요. C가 먼저. 일단 C가 먼저인 게 4, 5분밖에 없으니까 이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음 문장만 맞추면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고 제가 다시 큰 A를 보니까, 대문자 A를 보니까 문장이 총 하나, 둘, 셋, 네 문장이네요. 딱 네 문장과 보기 4개가 딱 맞아 떨어지는 구조라서 다음 것만 맞추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도 끝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광고는 다양한 매체에서 여러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매체 발달에 따라 광고 기법도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이유를 설명해놨는데 그거에 맞는 게 보이는 태도도 아니고 이유를 제시해야 되겠어. 여기 이유가 있네요. 그대로 때문이다가 여기 이유죠. 이는 뭐뭐 때문이다. 이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B 답은 4번입니다. 4번. 전 이러고 다음 문제 넘어갈 거예요. 다른 걸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괜히 이럴 때 확인하면 틀리니까 처음 풀 때 정확히 비교해서 딱 풀어가는 거예요. 7번이 이제 3점짜리 문제니까 좀 긴장하고 저는 풀 것 같아요. B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형 광고에 대해 발표하고자 한다. 다음 기사형 광고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좀 귀찮지만 5개를 또 다 찾아볼 수도 있겠네요. 불안합니다. 사실. 사실 좀 불안해요. 이런 거 또 발견하면. B의 내용을 바탕으로라고 했으니까 B를 읽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B를 좀만 읽을게요.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새롭게 사용되는 광고 기법으로 기사형 광고를 들 수 있다. 기사형 광고 여러 번 봤던 것 같은데 이럴 때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차이는 어떤 차이냐면 저는 기사형 광고가 무엇인지 봤기 때문에 어떤 기사형 광고에 대한 배경 지식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기사형 광고가 뭐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사형 광고가 한 번이라도 봤다면 좀 더 편하고 못 봤다면은 좀 더 불편한 경우인데 이런 배경 지식을 어떻게 쌓냐 그건 저도 어떻게 답을 못해요. 그냥 일상에 접하는 다양한 글을 읽는 수밖에 없어요. 뭐 신문도 읽고 책도 읽고 인터넷에 있는 기사도 읽고 그렇게 접하는 수밖에 없고 배경 지식을 쌓는 건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것과 별개 이 문제를 풀 때는 기사형 광고를 들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기사형 광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밑에 내용을 좀 집중해서 보면 내가 기사형 광고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지만 대충 개념 정도는 잡을 수 있어요. 이걸 생각하면서 뒤에 글을 읽어야 돼요. 저는 계속 읽어볼게요. 일단 저는 기사형 광고가 무엇인지 알지만 그래도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제시문의 내용을 읽어야 됩니다. 저 역시. 형식이나 내용이 기사와 확연히 구분되었던 기존 광고와 달리 기사형 광고는 기사처럼 보이는 광고다. 기사처럼 보이는 광고에 기사처럼 보이는 광고.
기사형 광고는 기사처럼 보이기 위해 제목에서 특정 제품명을 드러내지 않으며, 이게 특징 하나네요. 그 다음에 전문가 인터뷰나 연구자료 이용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꾸민다. 그래서 독자의 관심을 끈다. 그러면서 가격, 출시일 등의 제품 정보를 삽입하여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그러나 여기서부터 이제 반전되는데,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사형 광고가 기사처럼 생겼으니까 기사를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특집 기획 등의 표지를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고, 기자가 작성한 글로 착각하지 않도록 글 말미에 뭐뭐뭐 기자 같은 표현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표현 못 쓰고, 누구 기자 같은 표현 못 쓰고, 특집 기획 같은 표지를 못 씁니다. 이거 두 개가 특징이죠. 위에 있는 세 개의 특징. 7번 문제가 다음 기사형 광고니까, 이 좋은 무리 장소의 비결, 이게 지금 기사형 광고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활용 방안이니까 뭐 보기랑 분석해보는 거겠죠. 1번부터 선지 읽어볼게요. 여기서는 뭐 밑에서부터 읽어도 돼요. 그건 취향삼아 본인이 편한 대로 하세요. 네. 자, 글 땡땡땡 기자와 같은 정보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독자들이 기자가 작성한 글로 착각하지 않도록 하는 제한사항을 다른 예로 발표해서 활용할 수 있겠군. 기억나요? 마지막 문장? 예, 저는 기억이 났어요.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제가 읽으면서 하는 거니까 좀 그 색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기자가 작성한 글로 착각하지 않도록 하는 제한사항을 따른 예. 그 다음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왜냐면 이게 기자가 작성한 걸로 착각하지 않도록 활용할 수 있겠죠. 1번 가능하고, 세모 두 개 샘물이라는 특정 제품에 대한 출시일과 가격 정보를 제시한 것은 소비 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기법의 예. 어딘가 있었어요. 출시일과 가격 정보, 가격, 출시일, 제품 정보를 삽입, 독자의 소비심리 자극. 맞죠? 그대로 나와있죠. 목이 좀 아프네요. 3번. 특집 기획 등의 표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독자들이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는 제한사항을 다른 예로 발표할 수 있겠군. 어딨냐면, 여기, 바로 이쪽에 있어요. 특집 기획 등의 표지를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바로 위에 오인. 이것도 맞는 선지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설명. 그 다음에 세무 두 개 샘물이라는 제품명을 제목에 나타내지 않은 것은 독자들에게 광고처럼 보이기 위한 기법의 예로 발표해서 활용할 수 있겠군. 제목. 제목을 봅시다. 기사용 광고는 기사처럼 보이기 위해 제목에서 특정 제품명을 드러내지 않으며, 기사처럼 보이기 위해 특정 제품명을 드러내 보이지 않게, 기사처럼 보이기 위해서 제품명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거죠. 근데 4번은 광고처럼 보이기 위해요. 광고처럼. 단어 하나만 바꿨어요. 단어 하나만. 그러니까 단어 하나가 바꿨는데 매우 중요한 단어라서 4번이 답이 되죠. 네. 5번은 안 보겠습니다. 5번은 논문 인용. 여기 연구한 논문 인용은 있어요. 여기 혹시 모르니까 여기 연구자료 인용이라고 있습니다. 네. 관심을 끌기 위한 거죠. 다 광고는 모두 다 관심을 끌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7번도 끝났고 이제 8번인데, 기억을 바탕으로 초고의 마지막 문단을 완성하고자 한다.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에요. 기억과 니은은 칸이니까 기억을 바탕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기억을 찾아야 돼요. 기억을. 자, 여기 있네요. 새로운 광고 기법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매체 이용자들의 비판적 인식을 촉구해야겠어. 문제점도 나타나야 하고 비판적 인식도 촉구해야 돼요. 크게 이제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 글이 지금 보니까 검색 광고, 기사형 광고 이 두 개가 이제 새로운 광고 기법의 예시로 나왔기 때문에 저 두 개의 문제점이
그러니까 검색 광고와 기사형 광고의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그 기법에 대해 이제 비판적인 인식을 촉구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검색 광고는 읽어보지 않았어요, 아직. 저는 아직 이 검색 광고 부분에 대해서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풀면서 아직 안 읽었죠. 검색 광고의 문제점을 좀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안 읽을 문단이 이 문단이라서 이 문단에 검색 광고가 있을 텐데 이 문단 잠깐 보면 실제로 있습니다. 잠깐 보고 여기에 있는 이 문제점을 좀 동그라미만 쳐놓을게요. 예. 인터넷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의 눈길을 끄는 광고 기법으로 검색 광고를 들 수 있다. 여기 있네요. 예. 검색 광고는 뭐 여러 번 보셨죠? 네이버 검색 광고, 다양한 광고가 노출되도록 하는 광고, 검색과 관련된 특정 대상에게 노출되지만 검색 결과와 비슷한 형태로 제시되므로 유용한 정보인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이게 지금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문제점. 착각을 일으킨다.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대충 읽고 나서 그러면 이제 8번을 풀어볼 거예요. 아까 다시 봐야 되겠네요. 문제점 언급, 비판적 인식. 새로운 광고 기법. 이런 거 쓰는 게, 지금 이게 3페이지고 4페이지면은, 아마, 좌우에 있으니까 쓸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뭐 뒷장에 있다 이러면은 저처럼 이렇게 쓰세요. 저는 지금 위아래로밖에 안 돼서 다시 이제 올라가서 보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새로운 광고 기법의 문제점. 이게 1번, 그리고 2번이 비판적 인식 촉구. 이것만 맞으면 돼요. 네. 그럼 선지 1번부터 보겠습니다. 펜 색깔을 바꾸고, 광고를 유용한 정보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매체 이용자들에게 착각을 유도한다. 따라서 매체 이용자들은 필요한 정보와 광고를 구별할 수 있는 비판적 안목을 기를 필요가 있다. 아, 이거 되게 끌리는데? 되게 끌려요. 왜냐면 이 새로운 광고가 검색형이랑 기사형인데 둘 다 유용한 정보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착각을 유도한다. 맞는 말이죠. 비판적 안목, 비판적 인식 촉구 그대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끌리는데 저는 이렇게 1번부터 바로 답이 나오면은 좀 불안해요. 사실 이게 맞나 싶어요. 그래서 2번도 보고 3번도 보고 4번도 보고 5번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이렇게 쉽게 나오면 아마 그냥 문장 일치하는 문제면은 이렇게 안 볼 텐데 초고의 마지막 문단을 직접 만들어보는, 그러니까 선지에서 골라서 적절한 것을 이제 집어넣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틀린지 한번 점검해볼 필요는 있어요. 좀 확실하게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자, 2번 보겠습니다. 검색 대상과 제품이 달라 매체 이용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 구매를 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광고들을 강력히 규제하여 소비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근데 2번은 비판적인 인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틀렸고 3번 기존 광고에 비해 매체 이용자들의 거부감이 낮은 편이어서 부작용이 적다. 따라서 매체 이용자들은 기존 광고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매체 정보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아, 이것도 참 애매한데.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4번 광고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다는 점에서 매체 이용자들에게 거부감을 준다. 따라서 비판적 태도를 기를 필요가 있다. 거부감을 준다는 이야기는 없었어요. 일단 그래서 이거 4번도 확실하진 않습니다. 5번은 불필요한 정보를, 그러니까 광고를 불필요한 정보로 판단하게 하여 회피하게 한다. 회피한다는 이야기도 없었죠. 따라서 기업은 매체 이용자들을 현혹하는 광고를 비판적으로 점검하며 기업 윤리를 지킬 필요가 있다. 근데 비판적 인식을 촉구하는 대상은 소비자, 그러니까 뭐 독자지 기업이 아닙니다. 네. 5번도 틀렸어요. 그럼 3번이나 1번 중에 골라야 되는데 좀 힌트를 한번 봐볼게요. 일단 제가 모두라고 동그라미를 여기 쳐놨네요. 여기에. 그러니까 모두 해당해야 하고
문제점이 여야 하는데 기존 광고에 비해 매체 이용자들의 거부감이 낮은 편이어서 부작용이 적다라는 말이 둘 다 있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거부감이 낮은 편이다. 제가 지금 여기랑 여기를 읽고 있는데 펜 색깔을 잠깐 바꿀게요. 여기랑 여기를 읽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부감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잘 없어요. 네. 거부감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여기엔 있는데 거부감 없이 광고를 수용하도록 하는 광고 기법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문제점이라고 나와 있지가 않아서 3번이 답으로 체크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작용이 없냐, 그러니까 거부감이 낮은 편이어서 부작용이 적다라고 했는데 그럼 부작용이 없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부작용이 적은지는 그것도 역시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착각을 일으키는 거 이거 부작용이거든요. 근데 부작용이 적다고 했으니까 좀 이상하고 기사용 광고 같은 경우에도 역시 오인할 수 있어요. 오인할 수 있어서 최대한 오인을 안 하도록 이제 만들어 놨어요.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려고.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3번 같은 선지는 되게 판단하기 어려운 선지인데 일단 제시문의 내용이 확실하게 없으면 그어버려요. 제시문의 내용이 확실하게 있으면 우리가 답으로 체크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3번을 포기하고 1번으로 고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답을 확인을 해볼 건데 잠시만요. 8번에 1번 맞습니다. 네, 8번에 1번이 맞네요. 역시 좀 이 8번 같은 문제에서 오늘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게 하나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판단할 수 없는 정보는 보류하기. 3번을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어요. 맞으면은 내용이 확실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맞다고 체크하자고 하려고 보니까 제시문의 내용이 없어요. 근데 맞는 말 같아. 그러면은 이건 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답이 아니라는 이야기. 맞으면 제시문에 확실히 있어야 돼요. 제시문에 확실히. 이걸 여러분들이 좀 판단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한다고 뭐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문제를 좀 풀어가면서 이것만의 그 특유한 감 이런 걸 좀 파악하는 게 필요한 문제입니다. 8번. 네. 오히려 7번보다 더 어려운 게 8번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일단 문제는 다 풀었고요. 문제는 다 풀었고, 오늘 특별히 설명할 만한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뭐, 장문 관한 문제들은 보통 뭐 고쳐쓰기 문제가 나오긴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고쳐쓰기 문제가 아니라 내용 생성하는 문제겠죠? 이 장문 계획을 가지고
내용을 어떻게 생성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라서 굳이 우리가 작문 지식이 없어도 읽어보면 풀 수 있게 해놨습니다. 8번 같은 문제는 항상 이 모두, 그리고 뭐 여기 이제 제시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조건들, 문제점의 언급과 비판적인 인식 이런 것들을 읽기만 한다면 좀 더 답에 가까운 선지를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는 9번, 10번을 풀고 11번 까지 딱 풀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12, 13 풀고 14, 15 풀고 예, 그 다음엔 이제 쭉 비문학입니다. 예. 일단 계획은 이렇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